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그 HD라는 것은 이제 그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HD 그룹. HD 그룹이 어디입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 계열사인데 여기는 이제 그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 HD 현대일렉트릭의 그 지분을 약 1,120억 정도로 1,200억 정도를 팔아가지고 지분을 낮췄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악재이죠. 악재인데 그 국민연금이 HD 현대일렉트릭의 지분 추이를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분을 계속 줄였죠. 그럼 이거는 뭐냐? 차익 실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국민연금이 무려 12.44%를 갖고 있었는데 9.84%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10% 넘게 올렸다는 것은 10%가 넘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게 올렸다는 것은 이 주식 괜찮다고 올렸는데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그리고 올렸는데 실제로 주가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해야 될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그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운영하는 것을 이원화해서 하는데 하나 뭐냐면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그 본부 계정이라고 전체 70%는 위탁을 해줘요. 위탁 계정에서 1년 단위로 수익률 평가를 해요. 국민연금이 야 내가 너네한테 주식시장을 갖다가 그 줬는데 얼마만큼 수익률이 잘 났냐. 그래서 70%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계정에서 이거를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공시에서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민 HD 현대일렉트릭의 그 6개월 주가를 보면 그걸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게 파란 선이 HD 일렉트릭에 6개월 동안 HD 일렉트릭이 177% 올랐어요. 그리고 효성중업은 42%, 재롱전기 42%, 일진전기 57%. 이게 다 뭐냐면은 그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상승했을 때는 국민연금한테 위탁을 받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야, 170% 올랐으면 이제 차익 실현하자. 왜? 내년에 또 이런 수익률이 있어야지 국민연금한테 또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때 같이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차익 실현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더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올해 대선인데 대선의 그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 중국과 디커플링을 여전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친환경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화력 에너지 세금 감면을 통해 에너지 공급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그 이어진다면 여전히 유효하지만 설령 트럼프로 바뀌었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업종은 어디입니까?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 더 맞힐 수 있는데 전기차 업종이죠. 2차 전지죠. 근데 트럼프는 2차 전지는 바꾸겠다 얘기했는데 그 에너지에 대해서 화력 에너지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하겠다. 야, 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에너지를 확대한 데는 그 초과압 에너지를 갖다가 공단이나 가정으로 끌고 할 때 그때 변압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에너지에서 변압기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초과압 변압기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현대일렉트릭의 국민연금은 지분을 감소했지만 HD 일렉트릭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런 변압기 시장에서 누가 대장주입니까? 주식시장 결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더 상승이 높아요? HD 일렉트릭이죠. 그러니까 HD 일렉트릭의 주가는 앞으로 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한번 챗GPT 검색할 때마다 소모되는 전력량이 3와트예요. 근데 우리가 챗GPT가 일반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조진, 타키온, 딜사이트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은 전력이 소모되는데 그때는 챗GPT의 전력 소모량보다 10분의 1인 한 0.3와트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일으킨 또 다른 그 풍선 효과 나비 효과 무엇이느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발전을 해야 되고 발전해서 전기를 갖다 곳곳에서 그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변압기 시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빅테크 업체들이 곳곳에서 이제 서버를 갖다가 도심에 놓으면 여러 가지 난점이 생기니까 사막에 놓는데 사막에 놓다 보니까 야 거기다 그 배전을 갖다 해야 되는데 배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ESS를 갖다 놓겠다. 그냥 운동장은 많은 ESS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전을 안 해도 되니까. 그때 이제 그 필요한 그 유력한 종목이 이제 서진 시스템 이런 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HD 일렉트릭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이 KC인데요. KC는 이제 고상걸 대표한테 고속텔 창업주가 한 10% 정도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액수는 302억쯤 됩니다. 크죠. 예. 그 증여 이후로 고속텔 창업주는 지분을 줄였고 고상걸 현 대표는 아들한테 이미 승계가 거의 일단락 되는데 더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왜 가속화시켰다 보는 것이냐? 증여를 하면 증여 발표일 전후 이건의 주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어차피 증여를 해야 되는데 고속텔 창업주 입장에서는 KC 주가가 지금은 저평가다. 근데 2개월 후에는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지금 차라리 증여하는 게 낫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진 것도 아니고 물어본들 이거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갖다가 거두기 위한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끄집어냈고 KC가 뭐 하는 회사냐 뭐 제올라이트 범용 화학 제품을 만들고 인조 대리석 등 뭐 첨단 신소재 기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인터베트에서 열린 헤마 보헤마이트와 슈퍼파인 특수 알루미늄 등을 출품했다. 2차 전지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C는 KC텍이라는 또 다른 반도체 그 계열사가 있는데 KC텍의 또 주가도 KC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고속태 대표 입장에서는 2개월 동안 주가는 잘 안 올라가겠지만 향후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간접적으로 우리는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몇몇 그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봉 고려아이언 회장이 38억 5천만 원의 매수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아이언의 경영권 분쟁이 붙었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추가로 투자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고려아이언은 경영권은 최은봉 회장에 여전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 최은범 회장, 최실가와 장실가 지분율은 비슷해요. 근데 캐스팅보트를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굳이 현재 경영을 잘하고 있고 조용한 고려아이언을 갖다가 역동적으로 받고 있는 최은범 회장을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한미 사이언스의 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 기존에 있던 경영진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어요. 왜? 니네가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공시로 뭐가 나왔냐? 크래프톤이 2천억 정도 자사주 취득했다고 이제 장마감이 공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갭상승을 할 거라 여겨집니다. 권영렬, 권영두 두 화천기계 대표가 화천기계 42억과 20억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정치 테마주는 뛰어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야 주가 뛰어들었으니까 이참에 내가 착실을 하겠다고 기회를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이제 전략 매도했기 때문에 아마 조국 테마주는 오늘 갭 하락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